2026년 7월 말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라두슈네에 갑작스러운 미사일 폭격이 덮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혹한 공격으로 인해 평화롭던 일가족 5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장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수거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이는 북한이 제조한 KN-23 또는 KN-24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실제 전쟁터에서 북한산 무기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단발성 무기 포착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양국의 군사 밀착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으로 발전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북한산 무기는 더 이상 창고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노후 재고나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실제 전장에서 인명피해를 내며 타격 성능을 정밀하게 다듬고 있는 현실적인 살상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일어나는 북 불법 군사협력은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가적 현안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의 균열로 이어지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 무엇을 주고받으며 이 군사 동맹을 고도화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전장에서 얻고 있는 현대전 실전 경험과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첨단 기술은 한국의 방위 체계에 어떠한 치명적 허점을 만들고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원인과 경과, 그리고 국익 파급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양측의 생존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철저히 맞물린 구조적 거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120인 이맨 및 150인 이맨 포탄 재고 소진과 지상군 병력 손실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포탄과 미사일 재고, 그리고 이를 전선에 투입할 지상군 인력이 시급히 필요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과 정제유, 식량 부족을 극복할 창구가 절실했습니다. 대규모 현금 확보와 노동자 디스파치를 통한 외화벌이, 식량 확보는 물론 자국산 무기체계의 실전 검증과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이 북한의 고스란히 이득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양국의 생존 전략과 필요가 정확히 일치하면서 위험한 군사적 밀착이 빠르게 가속화된 것입니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2022년 말 바그너 그룹 대상 소규모 물밑 거래에서 출발해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탄약 수송을 거쳐 2024년 6월 조약 체결과 10월 파병 및 첨단 기술 교환이라는 3대 축으로 정밀하게 진화했습니다. 나진항과 두나이항을 잇는 해로 및 두만강역 철도를 거치는 물류 거점을 통해 2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수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만 발 이상의 포탄과 KN-23, KN-24 미사일 100여 기, 대전차 미사일, 170mm 곡사포 등이 공급되었습니다. 무기 공급에 이어 북한은 폭풍군단 등 정예 특수부대를 포함해 1만 400명에서 2만 100명 규모의 지상군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등 전투 지역에 본격 투입했습니다. 영국과 한국 발표 기준으로도 1만 100명에서 1만 400명 수준이며 이들 중 약 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3만 명 이상의 건설 및 정비 노동자도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3만 명, 파병설 등은 확인이 필요한 추정치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대가로 확보한 경제적, 기술적 반대급부는 매우 막대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2025년 말까지 대러 무기 수출과 파병을 통해 최소 76억 7력만 달러에서 최대 144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서 19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대가의 80%에서 96%는 현금이 아닌 민감 군사기술 및 정밀 부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만리경 1호 위성 엔진 및 정차 위성, 로켓 기술, 판치르, S1 및 S300, S400 방공망, GLOSS 위성 항법 보정 소프트웨어, FPV 드론 및 이중용도 장비 기술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한 물물 교환을 넘어
북한의 전반적인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험한 대가성 기술 이전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가 차단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국제사회 제재망의 무력화가 있습니다. 2024년 3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무산되었고 4월 30일부로 패널은 공식 해체되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감시기구가 사라지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와 해상 환적, 사이버 자금 확보를 공론화할 통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외교적 방패를 얻은 북한은 제약 없는 도발 환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패널 해체 이후 북한은 8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기술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국제 규범 체계의 균열이 북한에게 마음 놓고 무기를 수출하고 불법 군사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 셈입니다. 한미일 등 11개국은 2024년 10월 다국적 제재감시팀인 MSMT를 발족해 공백을 메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규범적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조사를 거부하며 실효성 확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시망의 구멍은 북한의 군사적 행보를 더욱 과감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북아 지정학은 한미일 안보 공조와 중러, 북삼각 밀착이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1~3국의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강화는 역설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밀착을 단단하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를 초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 안보와 직접 연계되면서 한반도 이슈는 글로벌 장기화 및 복잡성 증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서방과 비서방 진영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직면한 외교적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러북 군사 밀착이 한국 방위체계에 가하는 위협은 매우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인 감시정찰, 킬체인, 미사일 방어망, 대량 응징 보복 전반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밀도 향상은 가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확인된 평가에 따르면 초기 1에서 3km 혹은 500에서 1,500m에 달했던 KN-23과 KN-24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는 러시아의 지로나스 위성, 항법 보정 소프트웨어와 실전 텔레메트리 피드백을 거치며 50에서 100m 및 수미터 수준으로 대폭 정밀해졌습니다. 이는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과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량되었음을 의미하며 FPV 드론 및 정찰 드론과 혼합 운용될 경우 킬체인 선제 타격 루프를 무력화할 위험이 커집니다. 감시 정찰 능력의 향상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정찰 위성, SAR 센서 및 로켓 엔진, 정밀 광학 기술 지원으로 북한의 위성 감시망이 고도화되면 한미 연합 전력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검증된 전자전 및 GPS 교란 기술 도입으로 한국군의 RQ-4B나 백두, 금강 등 정찰기 센서가 마비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체계인 KAMD 역시 포화 타격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형 적어도 드론 수백 대와 KN-23, KN-24,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는 복합 포화 타격 교리가 완성될 경우 패트리어트 PAC-3화 M3-2 방어 레이더의 과부하가 걸리고 요격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탄두 재진입 및 회피 기동 기술까지 접목된다면 요격률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70여 년간 실전 경험이 없던 북한군이 현대전의 생생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FPV 자폭 드론과 전자전 재밍, 정밀 유도 무기가 결합된 투명한 전장에서 북한군은 새로운 전술과 교리를 몸소 익히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북한군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러시아의 S-300 및 S-400급 대공 미사일 지원으로 북한의 방공망이 정밀화되면 유사시 우리 군 KMPR 자산의 진입과 침투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나 ICBM 재진입 기술까지 북한으로 최종 이전된다면 수중 스텔스 핵 위협 등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군사적 위협과 함께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도 다층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살상 무기 지원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가 핵추진 잠수함이나 ICBM 재진입 등 핵심 전략 기술을 북한의 대북 보복성으로 넘기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러 관계의 치명적인 레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전면 파탄 날 경우
전쟁 이후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복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스스로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냉철한 국익 계산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다층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는 자강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AI와 정밀 감시 자산을 기반으로 초지능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초위성군을 구축하여 북한의 미사일과 위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과 회복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입증된 비대칭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안티드론 통합 방어체계와 적어도 FPV 자폭 드론, GPS 교란 방지 기술을 빠르게 확충해야 합니다.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전장 변화에 부합하는 독자적 방위체계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동시에 한 미 핵협의 그룹인 NCG를 중심으로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를 강화하고 렌 AUKOES 등 다자 안보 협력체와의 군사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자 간 안보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행동을 다각도로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기 관리를 위한 전략적 외교 방정식도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ICBM 재진입 및 핵잠수함 등 핵심 전략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전략적 위험 관리 외교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 러, 북, 삼각 밀착을 분쇄하기 위한 지능적인 대중 외교도 필수적입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동북아 정세 악화를 자국의 부담으로 인식하는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 및 안보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내 블록화 고착화를 차단하는 유연한 균형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러 북군사 밀착은 단순한 물자 거래를 넘어 대규모 파병과 첨단 기술 이전, 그리고 실전 경험 축적으로 진화한 구조적 안보 위협입니다. 이는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냉철한 국익 중심의 시각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들려오는 총성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보의 자강과 지혜로운 외교 전략만이 흔들리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